네,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1조 9천억 달러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경제 대책을 발표하기까지가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부양책을 발표하게 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난 그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그 경제 정책은 뭐 저소득층에게 돈을 흐르게 하는 지열 정책이었는데요. 이번 대책은 산업 구조를 좀 촉진시켜서 뭐 코로나로 타격받은 경제를 살려내고요. 중국과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 그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1단계는 8년간 2조 달러의 인프라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죠. 빌드백 베터, 더 좋은 재건을 하기 위한 공약 실천을 위한 첫 번째 경제 대책이고요. 이 때문에 코로나로 잃어버린 고용 회복을 시킬 뿐만 아니라 500만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시키는 성장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앞으로 15년간에 걸쳐서 2조 달러의 인프라와 관련된 비용은 기업 증세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만큼 아무래도 뭐 단기간에 주식 시장에는 좀 조정을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성장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주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2차 경기 부양책은 경제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인프라에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 낙후가 됐길래 이렇게 복지보다 먼저 추진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미국에 가보시면은 인프라 노후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고속도로, 교량, 철도, 공항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100년이 가까이 된 상하수도, 가스관들 상당히 많은데요. 미국 토목 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인프라 실태를 A에서 E까지 5단계로 나눠서 분류를 하는데 현재는 D 플러스 아주 나쁜 단계라고 합니다. 인프라 재건이 시급함에도 이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 국경 장벽 건설 쪽에 정책 수완을 도왔고요. 이 때문에 지지율에 악영향을 받고 있는 인프라 정비, 특히 증세가 따라오기 때문에 엄두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채권 발행이라든지 민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 항만, 공항, 또 5G 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용료도 부과할 수가 있고 또 수익성도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시급한 보수가 요구되는 지방도로, 학교,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연방정부와 지자방 정부 간에 서로가 부담을 떠넘기려는 이런 협상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더 늦게 착공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러면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 대책이 중심이 된다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게 되나요? 아무래도 당장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철강이라든지 복용강류 같은 쪽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페인트 관련 건축 자재도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주가가 좀 2, 3일 전서부터 계속 움직여 왔습니다. 앞으로 10년간 해상 풍력 발전 설비를 비롯해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안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풍력 발전소용 그 발전 선비라든지 이런 그 날개 관련 그 수혜도 예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5G 통신망도 새로 이제 구축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IT 지출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게 금융 서비스, 보험, 미디어, 전문 서비스, 정부 행정 분야인데 이쪽에서 컴퓨터 기기나 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데이터 센터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고스란히 그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또한 SOC 투자가 확대되면 부수적으로 여행산업이라든지 레저산업,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원격 진료, 전자상거래, 무인택배와 같은 쪽이 크게 비즈니스가 활력을 받게 되는데요. 결국 IT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1.1% 성장에 그쳤지만 21년도에는 6%, 또 22년도에도 6.5% 이상 성장을 한다는 점에서 IT 관련 섹터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더 경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계획이 될 예정인가요? 네, 대부분은 지금 법인세와 관련을 인상을 시켜가지고 조달시키겠다는 게 그 바이든의 생각인데요. 법인세율을 11%에서 28%로 인상을 하고요.
또한 나머지 다른 그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는 기업세뿐만 아니라 개인들에 대한 세금도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연봉 40만 달러 이상의 부자들에 대해서는 최고 수요율을 37%에서 39.6%까지 올리고요.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 부자에 대해서는 주식 거래에 따른 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현재까지는 22%인데 더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시장에 부담이 되고요. 또 이 부분은 주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 좀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렇게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계획이 과연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재정 적자가 GDP 대비해서 15% 정도 이르는데요. 이는 그 1945년도에 21% 점에 비교해 보면 거의 전시 수준까지 지금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서 총 5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연방 정부 적자가 계속 유지가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 의원들, 또 민주당의 온건파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SOE 사업에는 찬성하지만 세금 증세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데요. 의회 초당파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 건전파 같은 경우에는 반대 논리가 법인세가 28%로 인상되면은 장기적으로 15만 9천 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가 있겠고요. 또 증세로 인해서 GDP 같은 경우에는 0.8%, 임금은 0.7%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회를 통과하기가 상당히 좀 난항을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제 대책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주가나 GDP 성장률도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고요. 달러 환율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의 올해 1분기는 그 연율 기준으로 해서 3.1% 성장에 그치겠지만 2분기부터는 18%로 극가속을 하게 되는데요. V자 경기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 특히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그 경제 성장이 극가속한다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고용이 창출됐을 경우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또 여기에 경기 회복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과 관련된 물가 압력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관련해서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2% 이상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흥국과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로 인해서 미 달러는 계속 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펀더멘탈이 안 좋은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외환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뭐 주시장은 아무래도 한쪽은 경기 또 한쪽은 신용 위험 때문에 뭐 주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십니다.